바꿔주세요. 가볼게. 마지막 장쯤 되면 좀 빡셀 것 같고 오늘 거 어렵지 않아? 뭐야 나 유전 잘하는데? 이런 느낌 날 걸로 얘들아. 오늘은 약간 막전이로 따지면 나트륨 3개 나가 있고 칼륨 2개 안으로 들어와 있고 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늘 거 해볼게 얘들아. 염색체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배웠고 세만티 중학교 배운 친구들은 귀에서 딱지날 피날 만큼 진짜 들었거든. 딱지 붙을 만큼. 염색체 어떻게 구성돼 있어 하게 되면 DNA 플러스 단백질인데 쌤이 그때 막 억지 부려가지고 봐봐. DNA는 4글자다. 그래서 DNA와 동의어는 유전자가 아니다. 유전 물질이다라고 가르쳤었어. 그래서 절대 유전자 이꼬르 DNA가 아닌 거부터 알고 계셔야 돼. 이런 거 모르면 적어놔야 돼. 알겠죠? 오케이? DNA는 유전 물질이지 절대로 유전자가 아닙니다. 그럼 지금 유전자는 뭐예요? 유전자는 DNA보다 훨씬 작은 거야 얘들아. 말도 안 될 정도로 엄청 작아. DNA 안에 특정 구간들을 유전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전자에 동의어가 있어 얘들아. 4글자야. 유전자에 지읒 들어가잖아. 유전 정보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유전 물질이면 DNA고 유전자에 지읒 2번 들어가니까 동의어는 유전 정보구나. 그럼 문제 있어 얘들아. 유전 정보를 감싸고 있는 물질은 유전자다. 개소리야. 유전 정보를 감싸고 있으려면 유전 물질이어야 돼. 즉 유전 정보 이꼴 유전자, DNA 이꼴 유전 물질, DNA가 유전자보다 훨씬 큰 단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지금 DNA보다 더 큰 단위 있지. 그게 염색체인 거지. 염색체는 DNA 플러스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문제 없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 얘들아 오른쪽에 이 그림 있잖아. 이게 우리가 익히 아는 염색체의 그림이야. 그리고 혹시 알아 얘들아? 이거 중3 때 쌤 가르쳤는데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아는 사람? 이 가운데 거. 맞아. 오 기억하네 얘들아. 동원체야. 동원체. 이 가운데 동글뱅이를 동원체라고 부릅니다. 잘했어. 그럼 지금 이거 뭐예요 얘들아? 이게 DNA야. 이런 그림 많이 태어나서 보지 않았어 얘들아? 이런 게 DNA. 빨간색이 DNA. 그럼 지금 이게 뭐예요? 파란색. 이게 단백질. 근데 우리 얘들아 고등학교 1학년 때 생명과학 배울 때 막 단백질인데 막단백질 막 이렇게 배우잖아. 단백질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아가들 이름을 좀 붙여줘. 그 단백질의 쓰임새에 따라서. 마치 얘들아 그 화학식 쓸 때 염기성이면 뒤에 OH 일부러 빼잖아. 그래서 원래 그 아세톤 화학식이 C2H5OH거든? 이렇게 쓸 필요가 없어. 원래 C2H6O로 쓰는 게 맞아. 근데 이거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야. 뒤에 OH를 빼야 이게 염기성의 특징 중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눈치챌 수 있어가지고 일부러 이렇게 쓰는 거거든. 얘가 지금 우리가 아는 일반적 교육과정 내 염기성은 아닌데 염기성의 특성 중에 일부 성질을 본인이 갖고 있어. 소독 성분이 일부 있어서 일부러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 그래서 얘도 표시를 해줘야 돼. 단백질. 얘 뭐라 부르냐면 히스톤 단백질이라 불러.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인인 거야. 단백질은 단백질인데 히스톤 단백질이면 DNA 근처에 있는 작은 단백질을 뜻하는 표현이구나. 이렇게만 눈치채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쌤 이거 뭐예요? 이건 아마 처음 들을 거야 얘들아. 뉴클레오 솜이라고 불러. 이 검정색 박스. 나머지 하나. 얘는 얘들아 그림 보면 눈치 깔 텐데 단백질 여러 개를 DNA가 감싸고 있는 덩어리를 말해. 이게 단백질 한 8개 정도를 DNA가 매듭을 짓거든. 선물 모양으로. 저런 애들을 뉴클레오 솜이라고 하고 쟤는 염색체 응축이 필수적인 친구야. 제가 엉켜지지 않으면 염색사가 기억나 얘들아? 염색사? 이거 뭐지 얘들아? 염색사 뭐야? 염색체가 평상시에도 보이나? 안 보이잖아. 세포 분열할 때만 보이니까. 세포 분열 안 할 때는 평소에 실처럼 길게 뽑혀서 풀어져 있잖아. 그 형태를 우리는 중학교 때 염색사라고 하는데 그 긴 실인 염색사가 동원체를 중심으로 응축을 해야 이 모양인 염색체가 되거든. 그래서 이 그림도 자세히 보면 이게 다 실이야 얘들아. 무슨 뇌처럼 생겼잖아.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리고 한 개만 더 얘들아. 우리 교육과정 바뀐 생명과학에서 염색사라는 단어를 안 써. 그 뭐라 하냐면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라고 말해.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염색사는 중학교 표현이고 염색사라는 표현을 지금 생명과학에선 아예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 예를 들어 우린 중학교 때 이게 염색사, 이게 응축돼서 이렇게 되면 이걸 염색체라고 불렀거든. 그럼 얘는 지금 생명과학에서 실처럼 풀어진 염색체인 거야.
이해되겠죠? 무슨 말인지. 그럼 이 모양이면 얘들아 눈치 까면 돼. 아, 염색체가 응축이 안 됐네. 아직 간기인가 보다. 이해되겠나? 이게 세포 분열기인 거지.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내려와서 가르칠 DNA 밑에 오른쪽 유전 물질 형광펜. 구조는 이중 나선 구조입니다. 형광펜. 그 아랫줄이 유전자 오른쪽 유전 정보라고 형광펜 쳐주시고 밑에 얘들아 이거 진짜 많이 낚여서 DNA 안에 유전자 한 개 있니 얘들아 개소리야. 25,000개 있어. 그러니까 유전자가 훨씬 작은 단위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것만 알아놔줘. 뒤에 넘겨서 4번 처음 들어보는 단어일 것 같은데 이게 유전체라고 있어요. 유전체. 이게 얘들아 정확하게 공부한 친구들은 정의를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거든. 한 개체가 가진 모든 염색체의 유전 정보 전체야. 다시 얘들아 해석해봐. 유전 정보 우리말로 뭐야? 그거 다 합친 게 유전체인 거야. 그러니까 DNA 하나에 유전자가 25,000개 있다네. 근데 인체 내부에 DNA 한 개 있겠어? DNA도 존나 많을 거 아니야. 그럼 그 DNA 하나 내부에 들어있는 25,000개를 분석한 거 말고 인체 내부에 들어있는 네 DNA 속 유전자 전부 다 그걸 유전체라 부르는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거 복습해서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게. 1번부터 찾아볼까 얘들아. 1번 염색체. 그럼 아가들 2번은? 맞춰봐. 아까 썼는데 아까 동원체. 오케이. 얘들아 3번이 2개거든? 3번이 2개 아가들. 이거 3번이야 둘 다. 이거 뭐라 부르는지 알아 얘들아? 이거 전체 염색체고 한 가닥가닥을 뭐라 부르지? 염색.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 두 칸 겹쳐 쓸게 아가들.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염색 분체라고 써주세요. 나 이거 작년에 이렇게 썼는데 왼쪽 게 염색이고 오른쪽 게 분체냐? 아니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염색 분체. 4번 어디 있지? 아 여기 아래 있다 얘들아. 4번 뭐야? 그냥 세 글자만 써도 돼 아가들. 단백질인데 히스톤 단백질이겠죠. 오케이? DNA에 들어있으니까. 5번 찾았어 얘들아. 5번 이거 전체거든 아가들. 그럼 이게 DNA야. 이게 우리말 한국말로 유전 물질인 거야. 근데 얘들아 여기 보여. DNA 속이 특정 구간에 지정한 거야. 오른쪽에 있는 라지 A랑 라지 B가 뭘까? 세 글자. 유전자고 네 글자면 유전 정보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유전자. 이게 동의어로 유전 정보구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 얘들아 여기서 하고 싶은 말 진짜 중요한 거. 내신 대비니까 우리는 보여 얘들아? 이런데 지정 안 된 데도 많아. DNA 내 유전 정보가 모두 지정된 게 아니라 유전 정보가 지정되지 않은 유전 정보가 없는 DNA도 있어. 그래서 얘들아 나 진짜 좋아하는 프로가 있는데 쌤이 그것이 알고 싶다. 나 꼬꼬무 같은 거 진짜 좋아하거든. 시사 교양 프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막 범죄, 스릴러, 추리 분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근데 거기서 보면 DNA를 확보를 해. 그것이 알고 싶다. 나 궁금한 Y 같은 데서. 근데 DNA 양이 부족해서 정확하게 인물 특정이 안 될 때가 있어. 그런 DNA가 이런 DNA가 많은 DNA야. 그러니까 라지비처럼 유전 정보가 저장된 염기 서열을 잡아야 얘가 누군지 대조가 되는데 DNA는 일부 받았는데 그 DNA 내부에 유전 정보가 특정되지 않은 구간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얘가 누군지 특정하기에는 부족한 정보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모두 지정된 건 아니구나. 많이 확보돼야 이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에 있는 재은이가 2578384 뭐 다시 G 다시 1 이런 지문 넘버가 있어. 그게 절대 일치할 수가 없거든 사람이. 예를 들어 2587은 똑같대. 눈 유전자면 앞에가 2587로 주로 출발해. 그 뒤에 있는 나머지 9자리가 다른 건데 범죄자 DNA를 내가 채취를 했는데 258에서 끊긴 거야. 그럼 뒤에 넘버가 안 나오면 내가 특정을 못하는 거지. 앞에 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두 지정되진 않았구나. 이해되겠죠? 뒤에 넘겨서 그 다음 장. 염색체 내 유클레오솜 분석. 얘들아 이거 없으면 응축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여기서 많이 낚이는 내신 선지쌤 언급 좀 해볼게. 잘 들어봐 얘들아. 뉴클레오솜은 기간에 관계가 없어. 나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얘들아 우리 중3 때 진짜 지겹도록 했었는데 간전 중후말 기억나요? 간기,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이거 꼭 했잖아. 그래서 막 염색 분체가 불리면 체세포 분열 후기랑 감수 2분열 후기고 뭐 염색체가 불리면 감수 1분열 후기고 막 이런 거 외웠잖아. 그 간전 중후 말 중에 전중후 말이 분열기거든.
전기, 중기, 후기, 말기가 분열기야. 간기는 준비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364일을 수능을 준비하고 하루를 수능을 치니까 그 하루를 분열기라고 생각하고 364일을 준비기라고 생각해라. 그럼 전중후 말이 기냐, 간기가 기냐, 나 이렇게 비유했었거든. 간기가 훨씬 긴 거지. 전중후 말은 그냥 1초 만에 끝나는 거야. 완전 짧은 거지. 간기에 비하면. 근데 뉴클레오 솜은 관계없이 항상 있어. 유일해. 얘가. 그래서 얘들아 얘기했잖아. 염색체는 평상시에 관측이 안 돼. 왜? 평상시에는 주로 준비기잖아. 매일매일이 수능 보는 날이 평상적인 날이야. 전혀 아니야. 그건 이벤트잖아. 그럼 평상적인 날은 우리가 수능을 준비하는 공부하는 날인 거니까 그날은 염색체가 안 보여. 근데 염색체 유무랑 관계가 없이 간기 분열기 유무가 없이 관계없이 뉴클레오 솜은 언제나 존재를 합니다. 이게 내신의 한 선지로 나와요. 이해되겠나? 그래서 마지막 줄만 형광펜 쳐줘. 쌤이 형광펜 쳐놓은 거. 그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개념이 덧칠이 되는데 아가들 봐봐. 이게 존나 억울해. 이것 때문에 너네가 유전이 개어려운 거거든. 쌤이 발판을 잘 다져줄게. 잘 들어 얘들아. 왼쪽 거랑 오른쪽 거 억울한데 염색체수는 같은 거야. 그래서 쌤이 중3 때부터 뭐라 가르쳤냐면 얘들아 염색체수는 무조건 동글뱅이 동원체수를 카운팅해야 돼. 왼쪽 거 동글뱅이 4개 있고 오른쪽 것도 동글뱅이 4개 있으니까 동원체수에 따라 왼쪽 오른쪽 염색체수는 동일한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왼쪽 오른쪽이 다른 게 뭐냐, DNA 상대량이야. 나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칠판 봐봐 아가들. 이거 하나에 DNA 하나씩 들어있어. 실제로 팩트야. 그럼 여긴 지금 두 가닥이니까 여기랑 여기 DNA가 2줄 있는 거야. 한 개당. 그럼 왼쪽 오른쪽이 동일한 건 염색체수는 같은데 왼쪽 거 대비 오른쪽 거의 DNA량이 2배인 거야. 이해되겠나? 근데 우리가 진짜 DNA 측정을 수능에서 할 수가 없으니까 DNA 상대량이라고 항상 불러. 그럼 왼쪽 게 1일 때 오른쪽 게 2인 거고 왼쪽 게 2면 오른쪽 게 4인 거지.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왼쪽 오른쪽 염색체수 다른 거 아니라 같구나. 한 개 더. 우리 중학교 때 얘들아 맞춰봐. 이건 중3 때 했던 과정이라 할 수 있어야 되고 못하면 적어놔. 왼쪽 거 염색체 4개잖아. 왼쪽 거 염색 분체 몇 개야 했을 때 우리 중학교 때 4개였어. 염색 분체는 염색체를 이루는 한 가닥이니까 왼쪽 거 한 가닥씩밖에 없잖아. 그럼 이게 염색체 4개, 염색 분체 4개가 맞아. 중학교 때 이게 맞거든. 오른쪽 거 염색체 몇 개야? 4개. 염색 분체 몇 개? 여기 8개야. 2배 불려야 돼. 가닥이 8줄인 거니까. 그럼 잘 들어 얘들아. 생명과학 표현 안에서 오른쪽 건 맞는 말이야. 다시 해볼게. 염색체 4개고 염색 분체 8개. 전혀 문제 없어. 맞는 말이다. 근데 왼쪽 걸 염색체 4개, 염색 분체 4개라고 아예 말하질 않아. 왼쪽 거에 염색 분체를 논하질 않아요. 애초에. 그러니까 왼쪽 지시문을 두고 염색 분체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문제야. 저 퀄리티. 그러니까 왼쪽 건 염색 분체 카운팅을 아예 안 한다. 머리에 갖고 있으면 킬러 쓸 때 쌤 퍼즐 맞출 거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염색 분체 카운팅이 의미가 있는 건 날개를 피고 있어야 되는구나. 홀쭉이는 염색 분체 카운팅이 의미가 없구나. 오른쪽 거부터 염색 분체 카운팅이 의미가 있는 거구나. 알아놓으면 다다음 주쯤에 굉장히 유용하겠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뒤에 넘겨서 4번. 사람의 염색체 구성. 에이 얘들아 이거 모르면 병신이지. 우리 사람 염색체 몇 개야? 46개야. 46개. 근데 나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가르쳤는데 이거 팩트거든 얘들아. 46개면 다 사람인 건 아니야. 그래서 선생님 진짜 예시를 알려줬었는데 이게 진짜로 비단금붕어라는 종이 있대. 금붕어는 금붕어인데 비단금붕어라는 종이 있대. 근데 그 비단금붕어라는 종의 염색체 수도 46개래. 실제로. 그리고 아가들 다운증후군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나중에 심심하면 쉬는 시간에 구글이 네이버는 잘 안 나올걸? 구글에 한번 쳐보면 우리나라 사람은 동양인이잖아 얘들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다 동양인이야. 그리고 서양의 그 백인 중에 좀 흑인에 가까운 백인, 히스파닉 계열이라고 부르는 그런 백인, 그리고 흑인, 가나 계열의 객감하신 흑인, 다운증후군 얼굴 생긴 게 다 똑같아. 우리 동양인이랑 서양인 되게 다르게 생겼잖아. 근데 이런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흑인인데 다운증후군이면 보자마자 장애인인 걸 눈치채. 얼굴을 보자마자. 특징이 너무 똑같아. 눈이 엄청 튀어나와 있고 앞으로. 그리고 그 눈의 크기가 되게 커. 튀어나온 눈이. 그리고 눈과 눈 사이 간격이 일반 사람들보다 눈에 띄게 많이 멀어.
그리고 턱이 앞으로 튀어나와서 좀 발달돼 있고 얼굴이 굉장히 짧아. 코가 되게 짧고 뚱뚱해. 그런 형태의 얼굴을 갖고 있는 분들을 다 다운증후군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보면 저분은 좀 어디 아프신 분인가 보나를 그냥 겉모습으로 바로 눈치챌 정도로 그 서양인, 동양인, 흑인 뭐 다 관계없이 그 다운증후군 분들은 염색체가 47개예요. 그럼 사람이 아닌가? 그 문제 있는 거야. 사람은 맞잖아.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46개면 전부 다 사람이냐는 애초에 위배가 둘 다 돼. 46개인데 사람이 아닌 종도 실제로 있고 사람이신데 46개가 아닌 장애인분들도 있기 때문에 46개 꼴 사람은 절대 아니야. 근데 사람은 46개는 맞아. 쌤 왜요? 그럼 다운증후군은 위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배 안 되게 교재에서 넣어놨어. 47개지만 예외적으로 인정한다고 표현을 해놓거든. 그래서 46개 입골 사람은 아닌데 사람 입골 46개는 맞구나. 이해되겠나? 또 하나 잘 봐. 그럼 쌤 46개가 비단 금붕어도 된다면서요. 네. 그럼 쌤 46개인 걸 보고 얘가 사람인지 사람이 아닌지를 과학자들은 어떻게 눈치를 채우라고 묻게 되면 이거 어릴 때부터 많이 봤거든 얘들아. 이런 거 본 적 있지 얘들아. 이런 거 어디 교과서에도 졸라 많고 문제집에도 개 많잖아. 다 이렇게 생겨야 돼. 그래야 사람이야. 비단 금붕어 염색체 구성은 46개인데 얘들아 모양이 다 엄청 짧아. 근데 우리는 1번부터 15번까지는 꽤 길잖아. 이해되겠나? 우리는 얘들아 1번부터 22번까지 성별이 관계없이 다 이렇게 생겼어. 즉 염색체 생긴 크기, 염색체 꼬라지인 모양, 염색체가 하는 행동인 행동, 행위가 다 동일해야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줘. 즉 사람인 걸 확인하려면 일단 1번 염색체 수가 46개여야 되며 1번부터 23번까지 성염색체 빼더라도 22번까지 즉 44개까지는 염색체 모양, 크기, 행동, 행위가 다 동일하게 생겨야 돼. 그래야 사람인 거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려와 가르칠 남자는 44 플러스 XY 여자는 44 플러스 XX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번호인 46번째 염색체를 빼고는 나머지 다 동일해요. 그 얘들아 Y 생긴 거 본 적 있어? 대가리 없어. 그 쌤 옛날에 중3 때 농담으로 원래 그 궁합 안 보고 사주 안 보고 결혼해도 되는 나이 차이가 4살 차이다. 이 대가리 사이즈가 딱 4살인 것 같다 내 생각에. 근데 쌤은 동갑이랑 쌤은 중학교 때 연애했다가 엄청 연애 오래 하고 결혼을 했거든. 근데 되게 나보다 7, 8개월 먼저 태어났는데 연생은 같거든. 근데 되게 애를 키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줘야 돼. 근데 쌤 친구 중에 5살 차이 나는 오빠랑 결혼한 애가 있어. 근데 걔랑 같이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거나 만나면 그 오빠분이 하시는 말이 굉장히 막 속이 다 시원한 거야. 그래서 역시 4살 정도는 차이가 나야 Y 염색체 반쪽 날아가는 게 충족이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로 4살 차이가 궁합도 안 보고 결혼해도 된다. 이게 여자와 남자의 정신적인 연령이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얘가 윗대가리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이 마지막 거 빼고는 45번째 염색체까지 다 동일한데 이거 주의점이 있어 얘들아. 우리 46개잖아. 근데 2개씩 커플이야. 그래서 쌍으로 따지면 23쌍이거든. 근데 23쌍 마지막 23쌍이 성별결정 염색체잖아. 그럼 22쌍까지는 죄다 성별결정에 관계가 없거든. 이런 염색체 우리 중학교 때 뭐라 부르지 얘들아? 상염색체. 근데 이게 말이 헷갈리게 22쌍이라고 해주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22번이라고 해. 그럼 22번째가 아니라 얘들아 22쌍째인 거야. 그럼 44번째 염색체인 거야. 즉 생명과학에서 번은 1번부터 46번까지 있는 게 아니라 1번부터 23번까지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번, 입골, 쌍인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보시면 얘들아 여기 보여? 이게 22번이야. 그럼 이미 상염색체 끝난 거야. 23번이면 성이야. 이해되겠죠? 23번째 쌍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내려와서 생식세포. 이것도 얘들아 우리 중학교 때 했잖아. 아빠 46개 나 사람이랑 결혼했으니까 엄마 46개 사람이랑 결혼해서 둘이 결혼하면 92개 이러면 사람이 아니잖아. 지금 우리는 세대를 유지해야 되니까 다시 46개를 낳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정자 23개 그치 생식세포 절반 난자 23개 둘이 더해 46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반적인 몸의 세포인 체세포는 죄다 46개인데
생식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생식 세포는 딱 두 개밖에 없어 얘들아. 난자, 정자, 동물로 따지면. 식물로 따지면 들어봤어 얘들아? 꽃밥, 미치 같은 거 걔만 절반이야. 체세포에. 그래야 둘이 결합해서 사람을 만드니까, 또는 식물과 식물의 아기를 만드니까. 이해되겠나? 그리고 또 하나 질문. 성별은 엄마가 결정할까 아빠가 결정할까? 아빠가 결정해야 돼. 그래서 쌤 옛날에 썰에 얘들아, 사극에서 옛날엔 아들이 되게 좋았잖아. 아들 안 나오면 그 왕비를 처형시키는 제도들도 되게 많았거든. 그러니까 딸은 하나도 안 중요하고 세대를 계승해야 되니까 무조건 아들만 우세했단 말이야, 우리나라 자체가. 그래서 아마 할머니, 너네 할머니까지만 하더라도 아들이 좋아. 아직도 그 세대의 형태여서. 근데 아들을 못 낳고 딸만 낳은 건 엄마 탓이 아니라 아빠 탓인 거다. 아빠가 엄마한테 Y를 줬었으면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계속 X만 줬기 때문에 XX인 딸이 태어난 거다. 즉 성별을 결정하는 건 난자가 아니라 무조건 정자다. 이해되겠나? 그래서 유전 고난도 문제가 다 XY 구분이거든 얘들아. 그러니까 처음 가계도가 출발할 때 남자가 누군지 찾는 게 제일 중요해. 마치 막전이 문제에서 처음에 각각 이다나 각각 중이다가 따라 아예 문제의 방식이 달라지고, 빠르고 오른쪽 느리고 왼쪽 쓰는 게 세팅값이잖아. 그것처럼 가계도 내에서 남자가 누군지를 무조건 찾아내야 돼. 다 물음표로 나와서 네모 동그라미로 안 나와야 돼.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내려와서 가르칠 생식세포. 여자는 22 플러스 X 총 23개, 남자는 경우의 수가 2개죠. 22 플러스 X이실 수도 있고 22 플러스 Y일 수도 있고, 즉 Y를 가진 건 남자밖에 없으니까 정자가 성별을 결정할 수 있다. 그 아래 얘들아 3번 봐볼래? 이거 이제 쌤한테 유전을 중학교 때 배운 친구들은 알 텐데 도와줘봐 얘들아. 이 그림의 아가들 친구 있어 없어? 그치. 오 좋아. 있는 거야. 여기서 쌤이 말하는 친구란 색깔은 주로 관계가 없고 얘들아, 사이즈랑 생긴 꼬라지가 비슷하게 생긴 친구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쌤 봐봐 아가들, 얘랑 얘 친구야. 이해돼? 오케이? 얘랑 얘 똑같지 얘들아, 친구야. 그럼 어쩔 수 없어, 얘랑 얘도 뭐야? 친구로 가야 돼. 쌤 얘는 좀 크기가 달라 보이는데 아니야. 한 동그라미 내부에 친구가 한 쌍이라도 있으면 그건 친구 있는 걸로 쳐. 하나가 예외더라도. 이해되겠나? 그럼 다시 봐. 얘랑 얘에서 게임이 벌써 끝났어. 얘랑 얘도 친구야. 얘 조금 예외야. 그래도 이건 친구가 있는 거야. 친구 있으면 쌤 중학교 때 뭐라 가르쳤냐 기억나? EN이야. 친구가 있으면 EN, 친구가 없으면 N이야. 쌤 얘는 친구 없는데, 아니 있는 걸로 가. 다른 애들은 다 있으니까. 그럼 질문. 염색체수 세봐 몇 개야? 동원치 세야 돼. 몇 개야? 6개야. 나 물어볼게. 여기서 염색분체 카운팅 의미 있어? 의미 없어? 의미 없어. 날개에 접고 있어서. 하나 더. 얘 남자야. 얘들아. 봐봐. 친구가 있잖아. 그럼 EN인 거야. 친구가 있잖아. 다 원래 쌍이어야 돼. 얘들아 다시 여자 염색체 생각해봐. 44 플러스 뒤에가 뭐야? 즉 여자 염색체 중에서 친구가 있는 염색체 구성에 사이즈가 다른 건 단 한 개도 없어. 남자는 쌤이 4살 차이 대가리 잘렸다 했잖아. 그럼 남자는 46개 중에 사이즈가 다른 게 딱 한 쌍 있어. 몇 번째? 23번째. 성염색체 사이즈가 달라. 얘 분명히 친구가 있는데 검정색 색깔이 사이즈가 좀 다르잖아. 그럼 봐 얘들아. 얘가 X염색체고 얘가 Y인 거야. 작은 게. 이해되겠나? 그럼 우리 이거 보고 이거 남자인 거 바로 눈치챌 수 있어. 이해되겠나?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해놓고 화장실 갔다 올게 얘들아. 30분까지 앉아주세요.
막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중학교 때도 이거 헷갈리면 진짜 두들겨 맞았던 건데. 왼쪽 거랑 오른쪽 거에서 이게 상동 염색체야 얘들아. 모양 크기가 동일한 염색체를 쌍둥이 같다라고 해서 상동 염색체라고 말하고 쌤 표현으로는 친구인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 아까 모양 크기가 하나가 작았잖아. 그래서 걔 Y 염색체 줬었잖아. 그럼 쌤 여자는 모양 크기 다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상동이 23쌍이고 남자는 마지막 게 모양 크기가 다르니까 상동이 22쌍이에요. 그걸 인정해. 그래서 남자도 23쌍이야 얘들아. 그 Y 염색체 사이즈가 절반밖에 안 되는데 남자 여자에서 상동 사이즈가 개수가 다르다라고 하면 안 돼서 그걸 같다고 인정을 해주고 그 근거로 뭐라고 제시를 하냐면 생명과학자들이 그 Y 염색체가 여자 X 절반이 하는 행동과 행위가 똑같대. 그러니까 Y 염색체를 X 상동이라고 안 치려면 사이즈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행위도 달라야 되는데 왼쪽 Y 염색체 하단과 하반신과 Y 염색체 잘린 나머지 하반신이 하는 행동이 똑같대. 그래서 그걸 상동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남자도 사이즈에 관계없이 상동 23개, 여자도 사이즈에 관계없이 상동 23개인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이때 이 상동 염색체가 쌤 표현으로 EN이야. 모양 크기가 동일한 친구니까. 이해되겠죠? 그래서 봐 얘들아. 왼쪽 오른쪽 친구야. 왼쪽 오른쪽 친구야.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근데 제발 얘들아 제발. 얘 라지 A인데 얘 스몰 A일 수 없어. 절대로. 쌤 왜요? 얘들아 왼쪽 게 쌤 표현으로 중3 때는 쌤 이렇게 가르치거든. 얘들아 왼쪽 게 리얼 모세포야. 진짜 엄마 아빠가 각각 하나씩 줘. 예를 들어 이거 아빠가 준 거면 아가들 이거 엄마가 준 게 확실해. 근데 엄마 아빠랑 유전 정보가 똑같아. 아무리 사랑하면 닮는다 해도 똑같진 않잖아.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거 다를 수 있단 말이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근데 이게 얘들아 분열을 하려면 불안정해져.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네가 원본 교재가 있어. 생명과학. 내가 진짜 10주 동안 필기를 존나 열심히 했어. 근데 내 사촌 동생이 2주만 자기가 쓸 테니까 지금 형아 이번 중간고사에 유전 안 들어가니까 나 책 좀 달래. 그래서 그 책을 줬다가 혹시 못 받게 되면 어떡해. 거기 있는 필기가 난 전부인데. 그래서 보통 그런 걸 카피를 떠놓거든. 그러니까 1페이지부터 23페이지 사진을 찍어 놓거나 복사를 해서 원본을 두고 복사본을 주거나 이런 과정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색체도 마찬가지야. DNA 속에 유전 정보가 25,000개나 들어있는데 이거 내가 생식세포랑 결합을 해서 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내 거 없어지면 어떡해. 불안하잖아. 그래서 분열을 시작할 때 펌핑을 시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한 가닥이었던 친구를 두 가닥으로 펌핑을 시켜.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아가들 봐봐. 얘는 얘의 복제품이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얘도 얘의 복제품이야. 순서는 관계없어. 얘가 얘의 복제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의 복제일 수도 있어. 이건 유추가 안 돼. 얘가 얘의 복제일 수도 있고 얘가 얘의 복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게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달라. 복제품인데. 이해되겠나? 즉 왼쪽이 라지일 때 오른쪽이 스몰 A일 가능성은 아예 제로라고. 이해되겠나? 다만 얘가 라지일 때 얘가 스몰 A일 순 있지. 이건 엄마가 준 거 이건 아빠가 준 건데 둘의 유전 정보가 다르니까. 근데 예를 들어 얘들아 이건 안 돼. 이런 건 안 돼. 지금 무슨 말 얘들아 들어봐. 지금 특정 위치가 지정됐잖아. 쌤 아까 미리 아까 밑밥 깔았는데 여기 DNA 한 가닥이라고 하지 않았어 얘들아? 얘도 DNA 한 가닥이잖아. 얘가 지금 두 가닥인 거잖아. 왼쪽 묶음과 오른쪽 문구의 공통점 둘 다 염색체 순 두 개야. 동원체 각각 하나하나 두 개여서. 근데 왼쪽 대비 오른쪽이 두 배인 건 DNA 상대량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나? 그럼 지금 쌤이 특정한 이거 있잖아. 이거 이게 DNA의 특정 부위야. 그럼 이 꼴 유전자인 거야. 그럼 들어봐. 위에 부분의 위치가 똑같잖아 아가들? 그럼 이건 눈을 가리치는 유전자인 거야. 예를 들어 아랫부분의 위치가 똑같으면 예를 들어 이건 발가락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거야. 근데 예를 들어 엄마는 이 위치에 손가락을 결정하고 아빠는 이 위치에 발가락을 결정하면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계류 유산. 이해되겠나? 즉 DNA의 위치가 동일하면 가리키는 유전자는 똑같아. 둘 다 눈인데 아빠 유전자는 쌍꺼풀 유전자고 엄마 유전자는 무쌍 유전자면 둘이 싸워서 우성이 드러나.
중3 때 배운 걸로. 이해되겠나요? 즉 라지 스몰 a면 라지 a가 드러나. 예를 들어 스몰 a 스몰 a면 열성 스몰 a로 나오는 거야. 이해되겠나? 즉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 안 할 수도 있어. 그건 엄마 아빠 유전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내가 특정할 수가 없어. 다만 여기가 XY, XY는 다 특정이 돼. 왼쪽 거 그대로 복붙시키면 되잖아. 이해되겠나? 그래서 왼쪽 게 진짜 엄마 아빠가 물려준 원본, 오른쪽 건 엄마 아빠가 결합을 해서 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원본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불안해서 만들어낸 복제품.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 가닥과 요 가닥은 100% 일치하는구나.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내려와 그 아랫줄 왼쪽 게 리얼 모세포, 오른쪽 건 2배 불어서 페이크 모세포예요. 각각 형광펜 쳐주세요. 선생님 여기도 써놨다 얘들아. DNA 복제라고 2배 불리는 과정이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없었던 유전 정보가 오른쪽에 나올 수는 없어요. 왼쪽에 있던 게 오른쪽에 2배 늘어나는 거지 왼쪽에 없었던 게 오른쪽에 생기진 않아.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다음 내려와서 홀 쪽에서 뚱뚱이 되는 과정에서 형광펜 컨트롤 C, 컨트롤 V다. 정보가 다를 리가 없다. 그리고 다음 장에 이게 내가 진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지겨운 대립 유전자. 얘들아 생명과학에 오류 있어. 민결이가 찾아냈는데 우리 텐테스트 8번에 답 1번이다 얘들아. 디귿선지 안 돼. 오류 찾아가지고 미안 쉬는 시간 끝나자마자 해주려 했는데 깜빡했다. 클리닉 쓰다가 8번에 얘들아 1번인데 이거 그냥 무효 처리시킬 거라 냅둬 얘들아. 막 개수 늘리거나 줄이지 말고 들어봐. 8번이 디귿이 왜 안 되냐면 P2에 자극 주고 전체 시간 3초일 때 P3를 물어봤거든. 근데 위에 이미 울타리를 P1에서 P3까지 5초 걸린다고 쳤단 말이야. 근데 왼쪽 뉴런의 속도가 4니까 P1에서 P2까지 3초 걸려. 그럼 울타리 중 남은 구간 즉 P2에서 P3까지의 전달은 2초밖에 안 걸려. 여기까지 문제 없어? 그럼 디귿선지 내려오면 전체 시간 3초일 때 전달 시간에 2초였으니까 남은 시간이 1초야 얘들아. 그리고 그래프를 봤더니 1초가 마이너스 60 같아. 거기 교점을 찍어줬잖아. 그래서 디귿선지 쌤 맞는 줄 알았다? 근데 표에 비해 마이너스 45 찾았어 얘들아. 표에 비해 마이너스 45 찾았니 얘들아? B니까 P2 찌른 거잖아. P2 찔러서 P4까지 4초가 걸려. 전달에 2초, 니은 전도에 2초. 그럼 전체 시간 4초를 쓰거든? 근데 B의 전체 시간이 5초야. 그럼 뒤에 남는 막전이 그래프 초가 1초임. 즉 1초일 때 막전이 마이너스 45라고 오류 있어.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그래프에선 60 준 게 맞거든? 이게 표상 오류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1초에 마이너스 60이 맞아. 그래프에서는. 근데 그 그래프를 마이너스 60으로 갈 거면 B의 P3 마이너스 45의 막전이가 1초가 뜨면 안 되는데 이게 1초가 떠버려. 그러니까 문제를 잘못 만든 것 같아. 이해되겠나? 그래서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고 정확한 답은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이걸 마이너스 60으로 봐도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냥 냅두면 될 것 같아. 혹시 궁금할까 봐 물어보길래 정확하게 집어서. 그리고 이거 얘들아 쌤 진짜 질문을 너무 많이 받거든. 얘들아 들어봐. 내가 뇌에다 넣어줄게. 대립 유전자려면 얘들아 제발 부탁해. 상동염색체여야 돼. 그 내가 너한테 지금 세뇌시킬 단어는 상동염색체 이꼴 대립 유전자야. 근데 상동염색체가 조금 더 커. 즉 무슨 말 얘들아 밑에 그려왔는데 봐봐. 이건 친구지. 그러니까 왼쪽 게 엄마면 오른쪽 거 아빠잖아. 복제된 거 아니니까. 이거 리얼 모세포인 거잖아. 그냥 우리 표현으로. 그럼 위에 봐봐. 라지 수도 있고 그 아래 라지 B 스몰 b 수도 있고 그 아래 스몰 d 수도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대립 유전자야. 즉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얘들 안 넘어와도 돼. 쌤 거 봐봐. 이 기억과 라지 T 대립 유전자 절대 안 돼. 진짜 미치겠어. 쌤 왜요? 이거 대립 유전자가 아니야. 대립 유전자는 상동염색체여야 된다니까. 지금 기억과 라지 T는 서로 친구가 아니야. 그냥 나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시 봐봐 얘들아. 이런 게 대립 유전자야. 즉 왼쪽 염색체랑 오른쪽 염색체가 상동 관계여야 돼. 그래야 대립 유전자를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시험 문제에 맨날 여기서 기억과 라지 T는 대립 유전자 관계로 안 돼. 그 단어가 틀린 거야 애초에.
기억과 라지 T는 복제품의 관계인 거야. 즉 오른쪽 라지 T가 엄마 거면 왼쪽 기억이 아빠일 리가 없어. 얘 엄마의 복제품인 거야. 그럼 기억은 무조건 스몰 T 절대 안 나와. 뭐야? 무조건 라지 T야. 이해되겠나? 즉 기억과 라지 T 절대로 대립 유전자라고 하면 안 돼. 이걸 제대로 안 배우면 이게 계속 헷갈려. 문제 풀 때마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세뇌시킬 단어 대립 유전자 이꼴 상동 염색체여야 따질 수 있는 거다. 이 그림은 상동이 아니라 나 자체이기 때문에 애초에 대립 유전자란 단어를 못 써. 이해되겠네. 그래서 하도 많이 물어봐서 선생님 밑에 써놨어. 선생님 그럼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라는데 이건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라지 T면 얘는 닥치고 라지 T야. 근데 자식이 나왔는데 라지 T가 아니라 라지 T, 스몰 T래. 그럼 아빠가 낳은 게 스몰 T인가 보지. 즉 문제에서 얘들아 얘만 주고 자꾸 대립 유전자라고 물어보고 이걸 꼭 줘. 자식 A래 애가. 자식 A의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래. 기억 구하래. 애들이 스몰 T라서. 이해되겠나? 기억은 닥치고 라지 T야. 오른쪽에 왼쪽 걸로 복제되니까. 그럼 쌤 스몰 T는 어디 있어요? 어딘가 있겠지. 이해되겠나? 안 주는 거라고 문제에서. 이해되겠죠? 무슨 말? 이거 정확히 납득돼야 돼. 엄청 많이 틀린다.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뒤에 넘겨서 와가들 8페이지 와볼래? 얘도 중3 때 했던 건데 이걸 쌤이 유전책엔 안 넣어놔서 동형접합이랑 이형접합이라 하는데 얘들아 동이면 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 동성애자라는 단어도 동일 성을 좋아하잖아. 이성애자가 다른 성을 좋아하잖아. 양성애자는 둘 다 좋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동형접합이 꼴 같아야 돼. 즉 순종이야. 근데 얘들아 제발 들어봐. 같지? 순종이야? 순종이야. 그러니까 대소문자 우성 열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같으면 순종이야. 이해되겠나? 근데 이런 건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이형접합, 우리말로 잡종이야. 이해되겠나? 그럼 내가 문제 내볼게. 맞춰봐, 아가들. 이거 순종일까 잡종일까? 이거 잡종이야. 그러니까 한 개라도 안 되면 전체의 세포는 잡종세포가 맞아. 이해되겠나? 다만 친구 있는 건 팩트잖아. 친구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며. 얘랑 얘 친구일 거 아니야. 얘랑 내 친구겠지.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럼 이게 EN인 건 맞아.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 친구 없는 거 보여줄게. 봐봐 얘들아. 이런 건 친구 없어. 라지랑 짝지의 친구가 없잖아. 스몰 B랑 짝지의 친구가 없잖아. 스몰 라지 D랑 짝지의 친구가 없잖아. 이런 게 친구 없어. N이야.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친구는 하나만 있어도 EN이야. 쌤 표현으로 쉽게 말해서. 근데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은 반대로 하나만 안 맞아도 잡종이야. 이해되겠죠? 다시 친구 있고 없고는 즉 EN과 N은 한 세포에 친구가 한 쌍만 있어도 친구 있는 거야. 이해되겠죠? 근데 동형접합과 이형접합은 한 세포에 단 하나라도 잡종이면 전체 잡종이야. 이해되겠죠? 오케이? 대립되니까 구분 잘하세요. 지금 쌤이 말한 게 선배들이 헷갈리는 포인트야. 항상 문제 풀 때.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럼 내 문제 내볼게. 맞춰봐. 잡종이야 순종이야? 오케이. N이야 EN이야? EN이야. 친구는 있으니까. 또 해볼게. 잡종이야 순종이야? 잡종이야. 친구 있어 없어? 있는 거지. 이거 EN이야. 쌤 왜요? 둘 다 F잖아. 그럼 얘네 둘이 친구인 거잖아. 그럼 쌤 얘는 친구 없어? 상관없다니까? 한 세포에 한 쌍만 친구가 있어도 친구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여기서 맞춰볼까 얘들아? 얘 남자인 거야. 이해돼? 쌤 왜요? 봐봐 얘들아 미쳤다니까? 잘 봐. 내가 이거 오리지널 그려볼게. 예를 들어 소리 F로 썼구나. 얘들아 이거 말 돼 안 돼? 지금 쌤 쓴 거? 말 안 돼? 왜 얘랑 얘 한 몸이야? 얘가 라지 F면 얘도 뭐여야 돼? 라지 F여야 돼? 그럼 쌤 스몰 F는 어디 있어요? 위치는 똑같아야지. 이해되겠나? 근데 여기가 스몰 F 여기가 스몰 F였던 거야. 예를 들어 그럼 나머지 라지 B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라지 B야. 그럼 얘들아 여기 스몰 B 리가 없어. 뭐야?
라집이야. 근데 남자여서 여기 없는 거야.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B랑 F 중에 성별을 결정하는 유전인자는 뭐야? B인 거야. 이해되겠나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얘들아 개꿀팁을 하나 줄게. 20페이지 가봐. 정말 꿀팁. 친구한테 알려주면 안 돼. 진짜 요즘 트렌드인데 정말 활용을 잘할 수 있거든. 잘 들어줘 아가들. 20페이지입니다. 20페이지가 20. 제목에 쌤 써놨거든. 요즘 트렌드 성염색체를 제외한 잠깐만 얘들아 쌤 20만 잡아볼게. 포기. 성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염색체를 제시하는 유형에서 애는 별 도움 안 돼 얘들아. 형광펜. 밑에 형광펜 EN이어야 돼. 그리고 얘들아 쌤이 설명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 있다. 이게 정말 꿀팁이라 문제 풀 때 진짜 쉬워지는데 보여줄게요. 내가 써놨거든. 만약에 친구가 있는데 동원체 개수가 8개래. 그럼 이걸 도식화하면 2에는 8인 거야. 이해되겠나? 여기까지 문제 없고. 분석을 해보면 모든 염색체를 다 내보냈대. 다. 그럼 일단 이거 사람은 아니야 얘들아. 사람은 EN이 46이어야 돼. N이 23이니까. 이해되겠죠? 오케이? 그럼 일단 사람은 아니고 확실히 내려와서 분석을 해보면 이게 모든 염색체가 다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면 성별을 결정하는 염색체는 2개가 있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친구가 다 있다니까. 그럼 상염색체 6개에 남자라면 X, Y일 거야. 이해되겠나? 근데 문제에서 X를 생략하실 수도 있고 Y를 생략하실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봐. 뭘 생략해도 얘는 홀수다. 봐. X 생략하면 6 더하기 1이어서 7개야. Y 생략해도 6 더하기 1이어서 7개. X, Y를 동시에 생략하는 문제는 없어. 둘 중 하나를 생략하는데 뭘 생략했는지는 안 알려줘. 그럼 쌤한테 쓸 거 얘들아 들어봐. 남잔지 여잔지 성별 파악을 무조건 해야 돼. 안 파악하는 고난도 문제는 아예 제로야. 성별 파악을 하려면 일단 N은 쓸모가 없어. 전 문제에 준 여러 가지 그림 중에 친구가 있는 EN 위주로 분석을 해야 돼. 근데 EN의 핵상이 이런 걸 핵상이라 하는데 핵상이 얼마인지 써보고 홀수면 100% 남자야. 즉 다시 가볼게. 봐봐. 얘 봐봐. 친구 있는 거야 친구 없는 거야 얘들아. 라지 F 스몰 F야. 다시 말해봐 얘들아. 친구 있어 친구 없어? 친구 있는 거야? 얘네 둘이 친구니까. 그럼 닥치고 EN이야. 친구 있는 거 EN으로 쌤이 설계했잖아. 염색체 몇 개야? 세봐. 그니까 남자잖아. 이해되겠나? 그러니까 EN인데 홀수면 뭘 생략해도 닥치고 남자야. 이해되겠나? 근데 봐 얘들아. 얘 봐봐. 친구 있어 친구 없어? 친구 있어 얘들아. EN은 얼마야? 세봐. 6개야. 얘는 여자일 거야. 이해되겠나? N은 쓸모가 없어. 왜? 이런 거 N이잖아. 얘들아 N 얼마야? 3이야. 근데 이거 불리면 얘들아 EN 하면 얼마 나와? 이거 불려봐. 2배. 6개. 그럼 이거 여잔지 남잔지 몰라. 다 하나씩만 줬으니까. 그러니까 N은 쓸모가 없어. 남녀를 파악할 때 도움이 별로 안 돼. 그러니까 EN을 보시고 쌤 믿고 홀수면 남자, 짝수면 여자인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그 아리추리 박스. 수컷의 EN은 뭘 생략해도 홀수고 암컷의 EN은 뭘 생략해도 짝수야. 쌤 여자도 보여줄게. 봐봐 얘들아. 헷갈릴까 봐. 똑같이 EN은 8이야. 일단 사람은 아님. 모든 염색체를 다 나타냈다고 가정했을 때 EN은 6 플러스 XX겠다. 여자니까. 그래서 총 8개였겠지. 근데 문제에서 Y를 생략했대. 여자는 Y가 없는 걸 어떡해. 그럼 8개 그대로 다 뜨겠지. 근데 문제에서 X를 생략했대. 몇 개 나올까 얘들아? 4개래. 그럼 쌤 이게 여잔지는 어떻게 파악해요? 남자가 예를 들어 없으면 남자가 하나도 없는 케이스는 없어 얘들아. 보통 6개나 4개를 주거든 그림상. 그럼 4개 중에 1개나 2개는 무조건 남자로 세팅이 돼.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있으니까 쌤 믿고 남자에 걸어.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럼 쌤 만약에 같은 종인데 수연이랑 재원이는 동종이거든. 둘 다 사람이니까 얘들아.
근데 수연이는 2에는 6이래. 근데 재은이는 2에는 4래. 분명히 같은 종인데 그럼 X 생략했을 거고 재은이 여자일 거야. 이해돼? 다시 가. 봐봐. 수연이 여잔데 재은이 여잔데 둘 다 사람이래. 같은 종이면 염색치수 무조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다운증후군도 46개로 일부 인정을 하잖아. 근데 얘가 2n이 6이래. 얘가 2n이 4래. 이럴 리가 없단 말이야. 이게 개소리야. 어떻게 사람인데 염색체가 2개 적어. 나는 46개인데 네가 사람인데 44개래.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얘가 지금 이상한 거야. 얘가 모자른 거잖아. 얘가 더 몇 개 모자라 지금? 아, 그럼 왜 2개가 생략? 아, 여기서 X 생략했나 보다. 그럼 X가 생략되면 XX가 둘 다 사라지잖아. 그럼 사라졌던 XX를 더하면 총 몇 개가 나와 다시? 그러니까 이거 어려우니까 이해했는데 짝수 텄잖아 얘들아. 닥치고 뭐야 성별이? 여자가 맞아. 이해되겠나? 근데 이해는 5개야. 예를 들어 얘 A, 얘 B 같은 종이래. 이럴 리가 없잖아. 이해이 홀수 떴잖아. 닥치고 뭐야? 남자.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인가 보지. 그럼 생략된 염색체는 Y 염색체는 거지. 이해되겠나? 이렇게 유추하는 거야. 천천히. 오케이? 그래서 내려와서 그 아래줄 암컷 가정이 밑에 짝수 맞음의 형광펜 쳐보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얘들아 21쪽에 쌤 문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봤어? 이거 한번 쌤이랑 해볼 건데 직관적으로 풀어야 돼서 직관적으로 푸는 법을 쌤이 보여줄게 얘들아. 이거 같이 풀 거야. 완전 최근 육모야. 이렇게 최소 4개는 떠 얘들아. 무조건 해볼게. 봐. 문제 읽어볼게 얘들아. 천천히 해보자. 그림은 핵상이 2n이 그러니까 친구 있대. 친구 있대. 전체 다 있다는 거야. 동물 A, B, C의 세포 가와라. 얘들아 들어봐. 경우의 얘들아 먼저 풀지 마. 봐. 가나다라 4개를 줬잖아. 근데 세포는 A, B, C래. 그럼 4개 중에 2개는 한 사람 거야.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가나다라 4개를 줬는데 세포, 동물 세포 A, B, C래잖아. 그럼 예를 들어 A, A, B, C거나 A, B, B, C거나 A, B, C, C거나. 이해되겠나? 오케이? 오른쪽 모든 상염색체와 여기서부터 어려운 느낌 난다. 얘들아 이게 안 어려우면 모든 염색체를이라고 줘. 그럼 생략된 게 없는 케이스인 거야. 근데 오른쪽 모든 상염색체와 이해돼? 그러니까 성염색체 중 뭐 하나는 생략했다고 주는 거야. 이게 어렵지 않으면 모든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근데 모든 염색체가 아니라 모든 상염색체를 나타낸 거고 기억을 나타냈대. 그럼 이 기억이 X나 Y 중 하나인 거야. 이해되겠나? 모르는 거지 지금은. 그리고 그 아래줄 얘들아 A랑 C는 얘들아 봐봐. 몇 가지 종이래? 2가지 종. 나 직관적으로 가르칠 건데 얘들아 교재에 있어. 우리 다음 주에 받을 유전교재 있어서 열심히 안 써도 돼. 귀로 들어. 잘 들어. 가장 첫 번째 유전 문제에서 해야 될 건 친구 있는지 없는지 염색체 개수랑 묶어서 쓰는 거고, 2번째로 해야 될 건 종분류야. 이 종분류 쌤 어떻게 하면 쉽게 방법을 줄게 얘들아. 쌤 믿고 가. 무조건 큰 염색체 비교해. 칠판 봐봐. 가에서 제일 큰 거 검정색, 나에서 제일 큰 거 검정색, 다에서 제일 큰 거 파란색, 라에서 제일 큰 거 다시 뭐야? 그럼 얘들아 게임 끝났어. 가, 나, 라가 동종이고 다가 다른 종이야. 이해되겠나? 그래서 얘를 얘들아 봐. 종 1, 얘가 종 1, 얘 사이 크기가 달라. 얘가 종 2야. 얘 다시 종 1이야. 2가지 종이라고 했으니까 종을 보통 구간 1 또는 2로 쌤은 분류해. 나랑 해설이 같아야 되니까. 이거 얘들아 성별 분류도 해야 되고 종 분류도 해야 되고 개체 분류도 해야 돼. 이거 되게 복잡해. 종은 나랑 똑같이 이 숫자로 써. 아라비아 숫자로. 이해되겠나? 1, 2, 3, 4 말고 이 로마 숫자로 쓰자. 우리 구간 1, 2, 3, 4 쓸 때. 이해되겠죠? 그래서 종분류 먼저 치는구나. 근데 뭘 비교해서라고 얘들아 믿고 가. 뭐 비교해? 제일 사이즈 큰 거 봐. 이해되겠죠? 여기까지 됐어? 그럼 이거보다 더 먼저 해야 될 0번이야. 사실상 0번. 지금 지구과학 가르치면서 기후변화 할 때 0번 계절이라 가르치거든 얘들아. 다른 거 다 버리고 얘부터 가야 돼. 봐. 친구 있니 얘들아?
친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잘 파악해. 없는 거야. 쌤 얘랑 얘 친구 아니야? 뭔 개소리야. 나야 다. 모양 크기가 똑같아야 돼. 봐봐 얘들아. 이런 거 필요하다. 근데 왼쪽 건 친구 없는 거야. 그럼 느낌 와야 돼 얘들아. 이 단선 쓰잘데기가 별로 없어. n은 잘 안 쓰잖아. 근데 일단 쓸게. n이 3인 거고 얘들아 괄호 열고 6 쓸게. 지금 괄호 열고 6이 뭐야 얘들아. 맞춰봐. 내가 괄호 안에 쓴 게 뭘까? 2n일 때 염색체 준 거지. 그냥 3만 써놓으면 3에 치중되니까 내가 다 있으면 나 6개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얘들아 들어봐. 수연이도 사람이고 쌤도 사람인데 쓸 때 수연이는 46 나는 24 써놓으면 나중에 문제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나랑 수연이가 다른 종 같아. 나랑 수연이는 같은 종이 맞아. 왜? 얘 46 나 23인데 내가 n이면 나 2n일 때 몇 개인 거야 다시? 46이니까 나랑 수연이 동종이잖아. 이해되겠나? 그럼 쌤 비단 금붕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건 큰 염색체로 이미 구분이 돼. 이해되겠나? 오케이? 두 번째 거 써볼게 얘들아. 이거 뭘까? 2 n은 얼마? 4인 거야. 그럼 얘들아 느낌 와? 가랑 나 한번 봐봐. 가랑 나 2n일 때 염색체 수가 어때? 그럼 쌤 같은 종 아닌 거 아니야? 또 이런다고. 제발 얘들아. 종분류는 쌤 믿어. 큰 염색체로 보는 거야. 분명히 가와 나는 같은 종이 맞아. 근데 쌤 어떻게 2n일 때 염색체 수가 달라요? 생략된 게 있잖아. 이해되겠죠? 아까 밑밥 간 거 생략된 염색체가 있잖아. 이해되겠죠? 오케이? 세 번째 얘들아 이거 친구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야. 지금 빨간색은 친구 없는데 중요치 않다니까. 파란색이 이미 친구가 있잖아. 게임이 끝난 거라고. 하나만 친구가 있으면 친구 있는 거야. 그럼 나 뭐라 써야 돼? 2에는 5인데 와 찾았는데 나? 다 누구야? 남자야. 지금 왜요? 2n인데 숫자가 뭐야? 홀수잖아. 이해되겠나? 그래서 내가 바로 잡았어. 너 사실 6이구나. 너 남자구나. 쌤 홀수면 남자라고 했잖아. XY 나 뭐 생략됐는지 몰라 얘들아. 남자는 맞다고. X가 생략돼도 Y가 생략돼도 2n일 때 무조건 홀수가 떠. 이해되겠나? 오케이 마지막. 얘들아 친구 있어 없어? 파악해. 있어. 왜? 얘가 친구잖아. 이해되겠나? 얘 친구 없어. 나도 알아. 근데 이 하나만 있으면 친구 있는 거라고. 그럼 얼마로 써야 돼 아가들? 이 n인데 얘들아 몇 개야? 5개야 지금. 너 뭐구나. 남자. 쌤 근데요 저 이해가 안 되는 게 얘도 남자 아니에요? 얘도 홀수인데 안 돼 얘는. 쌤 왜요? 쌤 공식에 위배돼. 이거 n이야 2n이야. n은 안 봐 얘들아. 2n일 때 홀수여야 남자인 거야. n일 때 홀수인 건 의미가 없어. 이해되겠나? 오케이? 그럼 얘 다시 얘들아 6으로 잡아놓고 얘 남자인 거 확실해져. 이해되겠나? 그럼 얘들아 문제 봐봐. 가랑 라 중에 몇 개는 A래? 2개는 A고 1개 더. 그 아랫줄. A와 C는 뭐가 같대 얘들아? 성별이 같대. 그럼 얘들아 느낌 와? 얘 남자 확실하잖아. 그럼 얘네 둘이 에이스일 가능성 꽤 높다. 이해되겠나? 선생님 얘네 둘이 에이스일 수도 있지 않아? 에이스일 수도 있어. 근데 얘네 둘이 에이스일 가능성도 높잖아.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5개, 6개인 케이스가 있어. 그럼 둘이 성별이 같으면 얘네 셋이 혼자 왕따 시키고 얘네를 A씨로 가정하는 게 맞아. 이해되겠나? 그 이상은 조금 난이도가 높아서 다음 주에 연결할게. 여기까지 필기만 예쁘게 해주세요. 문제 푸는 거 선생님 다음 주에 연결할게. 여기까지만 필기 예쁘게 해주세요. 그 다음 주에 교지 받아서 얘들아 유전 스킬 분석 1부터 진행할게요. 오늘 한 건 얘들아 사실 다 중학교 기본 베이스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조금 어려운데 앞으로 할 거에 비해서 되게 쉬운 편에 속하거든 얘들아. 그래서 오늘 한 것까지 복습을 잘 해오세요. 이거 문제 풀려고 애 안 써도 돼 얘들아. 그냥 쌤이 오늘 설명한 것까지만 복습을 잘 해오시면 돼요. 숙제는 막전이로 나갑니다. 막전이 교재 기준 재훈이는 안 해와도 돼. 112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112에서 117까지 112에서 117까지 112에서 117까지 풀어오시고 얘들아 이번 주 클리닉 올 때 뭐 들고 와야 돼? 막전이 교지 들고 와서 숙제에서 해설 안 된 거 여쭤봐야 돼. 이해되겠죠? 오케이? 검사까지 받고 갑니다. 꼭 챙겨오세요. 수고했습니다.